안녕하세요. 도훈이 연인의 TV 공부하는 엄마 윤정쌤이에요. 사진처럼 요즘은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우리 모두가 집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기도 쉽지 않은 시기네요. 발달장애 극복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도훈이의 한글 깨치기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직 유치원 교사고요. 도니 연이 쌍둥이 남매의 엄마고요. 발달장애 도니의 초등학교 통합학급 진학기를 다룬 도우나 학교가자 책을 출간했습니다.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계신 예비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책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책은 유튜브를 통해 매주 읽어드리려고 해요. 저는 현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석사과정 중에 있고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청소년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후 36개월에 도니의 자폐성 발달장애 진단을 받고 난 후 쌍둥이 여동생이랑 점점 차이가 나는 걸 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학부 때 전공서를 통해 배운 일반적인 발달 과정이나 유치원 현장에서 보았던 친구들에 비해 현저히 늦은 발달을 보이는 것에 불안이 밀려왔고, 특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 쌍둥이 동생 도연이가 늘 옆에 있었기에 도니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자녀분의 지금 나이는 몇 살이세요? 우리 아이도 발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그 늦은 속도에 가끔은 답답하고 막막하고 지치기도 하시죠?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며 씩씩하게 잘 뛰어노는 다른 집 아이들을 볼 때 불편한 마음이 밀려올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상심하지 마세요. 상심금물. 사실 저와 도니 아빠는 도니의 발달 특징을 알았을 때 막막하고 우울한 마음에 갈피를 못 잡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았어요. 그땐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더 힘이 들어서 그렇게 했었던 거였는데 되돌아 생각해 보니 조금은 느리지만 이 느린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하게 행복했습니다. 지나간 버스 따라잡는다고 택시 타실 필요 없어요. 다음 버스 기다렸다 타시면 돼요. 조급하면 안 되고 뭐든 꾸준하게 진행하시면 누적된 학습 효과가 터지는 날이 옵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10살이 되었어요. 지금은 말도 제법 잘하고 언어 소통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요즘 부쩍 언어 활동이 늘어나서 짧은 문장끼리 이어 긴 문장으로 표현하고 말과 문장 중 조사, 부사, 형용사 등 수식어를 넣으면서 점점 유창하게 말로 표현하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전성기를 갱신하고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비장의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간접적으로 들었던 경험과 아이의 발달 상황에 맞게 치료 계획을 세워 진행한 언어 수업들이 콜라보를 형성해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0살이나 되었으니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도니 36개월 땐 엄마 아빠도 제대로 호칭하지 못했어요. 남편이랑 매일 걱정하며 한글은 읽을 수 있을까? 아니, 말은 할 수 있을까? 라고 정말 많이 생각했었어요.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면서 먼저 자기 이름 알게 하는 것이 1번이었죠. 도니는 3살 때부터 8살 학교 들어가기 이전까지 언어치료, 감통수업, 인지치료, 음악치료 등 모든 수업의 대략적인 목표는 의사소통이었고 결론적으로 언어학습에 다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떨 때는 수업 과목명만 구분되었지 막상 수업 내용과 목표는 거의 같아서 수업의 특수성이 너무 애매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예를 들어 언어가 인지 같고 인지가 감통 같고 감통은 놀이치료와 같은,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도훈이의 언어 발달이었기에 언어치료는 센터, 병원, 홈티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36개월부터 시작된 수업을 통해 지금의 도훈이에게 가장 장족의 발전은 착석 능력이에요. 아마 지금 미취학 아동의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랑 집에서 같이 앉아서 책 한 줄 읽는 것도 힘들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도 당연히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되죠. 사탕, 과자, 우유 등 먹을 걸로 보상도 진행하고 혼내기도 해봤고 스마트폰으로 꼬셔보기도 했어요. 뭐든 다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잘 맞는 것을 적당히 잘 맞춰 하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부모님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Nope. 중요한 건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뭐든 해봐야만 우리한테 맞는 걸 찾으실 수 있을 Nope. 거예요. 이거 한다고 아빠님들 화내지 마시고 저런 거 한다고 엄마님들 짜증내시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세요. 두 분 말씀이 다 맞을 수 있으나 지금 딱 맞는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아이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니 조금씩 템포 늦추시고 양육자 간 절충도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5세 미만의 아이들의 가정에서 센터를 다니시면서 헛돈만 쓰는 것 같고 시간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차라리 그 비용으로 내가 가르쳐 보겠다고 뛰어드신 분들도 계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상처받고 포기하고 오기를 섞어가며 또 도전하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지원도 적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용 받으시면서 수업은 받으세요. 저희 아이가 10살이 되어 보니 받을 수업이 점점 줄어들어요. 보다 어릴 때 신경 쏟아주실 수 있으실 때 쏟아주실 것을 추천드려요. 단 집안 지갑 사정도 살펴보시면서요. 먼저 공부를 하려면 일단 눈맞춤과 착석이 되어야 합니다. 착석의 익숙함은 아이의 연령이나 치료 수업을 받은 횟수, 수업 장소의 환경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착석이 먼저 돼야 부모님들도 집에서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어요. 센터나 병원에 가셔서 특수교육을 받을 때 말하게 해줘요. 한글 알게 해주세요 라는 주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아이의 착석 시간을 1분, 3분, 5분 동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현실적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센터를 다니면서 1대1 수업이 가능해진 친구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초창기 장애진단 또는 경계성 친구들이 특수치료 수업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착석을 통해 집중적인 수업이 진행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아까운 시간과 비용 들여 부모님들 잠시 휴식하러 수업 데려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수업의 1순위는 착석입니다. 즉 수업에 임하는 자세인 거죠.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건 도훈이가 결정적으로 한글을 익히고 깨치는데 가장 필요했던 수업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해서예요. 시기는 8살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여 3월 적응 기간을 마친 4월쯤이었어요. 입학할 때만 해도 교실에 앉아만 있어주면 100점이다 라는 마음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학교 생활에 즐겁게 적응하는 도훈이를 보며 한글 깨치기를 도전해볼까 하는 어쩌면 무모한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학교 수업은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고 읽는 부분이 적지만 1학년 2학기 수업부터는 알림장 작성이나 일기 쓰기 등 기본적으로 한글을 알아야 수행해낼 수 있는 과제들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때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언어치료 석사과정을 공부하시는 선생님과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수업의 목표는 한글 인식하기로 시작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방이라는 단어를 읽거나 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아, 이건 글씨구나 라는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 한글 읽기에 도전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5살 때부터 집에서 남편과 시도했었는데 그땐 어려워서인지 진도를 길게 가지 못했어요. 부모님 선생님의 능력 부족이었을 수도 있죠. 이 수업을 하기 전까지 도훈이가 아는 건 김도훈이라는 이름을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아는 정도였어요.
김도훈, 훈도김, 훈김도 이렇게 써주면 헷갈려서 잘 못 읽을 정도였지요. 3살부터 7살까지 언어 치료를 포함해서 누적된 학습이 아마 이때 빵 터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도훈이를 봐주신 이화여대 최수영 언어치료 선생님께 너무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꼭 한번 다시 찾아뵙고 싶어요. 수업에 들어가면 창 너머로 빼꼼히 들여다보곤 했어요. 여전히 선생님과 기싸움을 하고 실갱이하고 혼자 놀이하던 아이가 수차례의 교감 과정을 거친 후 한글을 깨치기 시작했어요. 방법은 간단했어요.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파헤쳐서 모음, 자음 카드를 만들고 모음, 자음 카드를 합쳐서 글자를 만들고 글자를 붙여서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훈이가 좋아하는 사물, 음식, 놀이의 단어를 이어주면서 흥미를 높여갔죠. 도훈이가 좋아하는 엘리베이터, 띵동, 초코, 과자, 자동차, 기차 등 단어를 종결해주면서 단어와 글자의 자음 모음의 결합을 완성시켜줬어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모음과 자음을 반복해서 외우게 했어요. 자폐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씩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서번트가 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우리 아들은 언어적 학습에 있어 서번트는 그닥 찾지 못했어요. 1단계는 기본 자음 14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디귿, 피읍, 히읗. 복합 자음 5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기본 모음 10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2단계로는 복합 모음 11개, 에, 예, 와, 왜, 워, 왜, 위, 의. 3단계는 어려운 받침,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리을 기역, 리을 시옷. 이렇게 1단계가 가장 어려운 단계였죠. 끊임없이 기본 자음, 복합 자음, 기본 모음을 외우게 했어요. 카드를 보이면서 따라하게 했고 사탕, 과자, 놀이시간 제공, 휴식 보장 등을 제시하며 즉시 보장을 해주면서 아이를 이끌었어요. ABA에서 강조하는 즉시 보상은 아이에게 집중력을 확실히 이끌어줘요. 이렇게 1단계를 3달 정도 했어요. 물론 3세부터 꾸준히 언어치료를 했던 수업에 다시 기초에서 시작한 복습 효과도 있었죠.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비장의 아이들과 함께하며 간접적으로 배움이 누적되어 있었고요. 1단계를 기본 자음, 복합 자음, 기본 모음을 다 외우는 반복 수업으로 진행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디귿, 피읍, 히읗. 언어 수업 후 단어 카드 한 세트를 진도 빼는데 몇 번의 수업이 걸렸어요. 하다 말고 들어눕기는 기본이고 오줌 마렵다고 화장실 간다고 내빼는 행동 등 수업을 통해 터득한 자기만의 뺑기 부리는 행동이 있었죠.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자음, 다음, 모음을 가르쳤어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1단계를 기본 자음, 복합 자음, 기본 모음을 다 외우게 한 후 완성시켜 나갔고요.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받침 없는 글씨를 읽게 하는 연습을 해주었고 간단한 단어를 만들어 주었어요. 본인이 글씨를 모르고 쓰던 단어를 완성시켜 주었을 때 아이는 확실히 학습하는 걸 확신했어요. 도니가 좋아하는 단어로 아이는 확실히 학습하는 걸 확신했어요. 도니가 좋아하는 단어로 과자 종류를 의미하는 단어를 빨리 이해했고 쉬운 단어 조합을 만들어줬어요. 나무, 나비, 피아노, 바나나 등 자음 모음 카드로 조합할 수 있게 그림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단어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1단계가 도니에게 익숙해졌을 때 2단계도 같은 방식으로 소리와 글자 모양을 외우고 좋아하는 사과, 과자, 자동차, 사탕 등 좋아하는 단어 중 복합 모음과 받침이 들어간 단어를 보여주면서 흥미를 이끌었어요. 퍼즐처럼 맞춰 하는 놀이에 제법 흥미를 이어갔고 이렇게 수업을 6개월 이끌어갔을 때는 글씨를 제법 읽었고 쓰기 연습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외워서 조합하듯이 도니에게는 한글의 모음 자음을 분리시켜 외운 후 퍼즐화하여 붙이는 작업이 잘 습득되었답니다. 10살이 된 지금 여전히 받침 있는 글자와 왜 등의 발음만 듣고는 당연히 헷갈려하는 글씨들이 있지만 토막학급에서 1학년 2학기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 한글 깨치기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도훈이가 글자를 한자 한자 읽을 때마다 마치 마법이 일어나는 듯한 기쁨을 느꼈답니다. 특수교사가 없는 환경에서 수업을 다 따라갈 순 없지만 1학년 학급의 산만함은 모든 아이들이 손이 가야 하는 상황, 안 봐도 비디오죠. 자폐성 발달장애 도니의 한글 깨치기는 1학년 입학 후 봄부터 여름 동안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을 5살 때도 했고 6살 때도 했어요. 결국 8살에 완성했어요. 사실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은 크게 단어에서 시작하여 세부적인 자음 모음을 익히는 방법과 자음과 모음을 외우고 조합하여 단어를 만드는 과정으로 나뉜답니다. 전자와 후자 중 어떤 방법이 더 우월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보통의 교육기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상황에 따라 병행하여 활용한답니다. 즉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비장애 아동들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 도니는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단어를 만드는 방식이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최수영 선생님의 교육 방법 선택이 딱 들어맞은 행운의 케이스였지요.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이긴 하나 모음 자음에 대한 이해도만 가르치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엄마 아빠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이의 착석 학습, 모음 자음 카드,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분노 참기, 화 누르기, 그리고 즉시 보상할 수 있는 칭찬 방법 등을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집중력과 끈기는 부모님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까지 도니의 한글 깨치기였습니다. 끝!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